119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네, 12월 마지막 주 WKBL 루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마지막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경기 끝나면 전반기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1년이 이제 또 지나가게 되는 거고, 네. 원석이 이제 또 한 살 더 먹네요 이제.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 20대 후반이야 좀 그런데 이제 네. 30대 초반에는 네. 한 살 한 살 먹는 게 조금 더 이제 덜 좀 데미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40 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댓글 선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네. 할게요. 라이브 브랜드님께서 진정하고 진심 객관적인 관점에서 영상 다시 보고 심성령 연장 3점 엔드원입니다. 이런 거 다시 보라고 심판 챌린지 있는 겁니다. 클러치 타임에서 확실하게 체크하라고 심판 챌린지 가능한데 프리드로 선수 확인은 투구 챌린지하고 심판님들께서 이제 뭐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엔드원 맞아요. 예. 네. 이건 뭐 맞죠. 네. 네. 근데 그걸 왜? 근데 벤치에서 항의를 했나요? 벤치에서도 제가 중계 화면에서 볼 때는 예. 그렇게 큰 항의는 없었었고. 제가 봤을 때 선수들도 심판 그 선수들이나 벤치나 일단 극적인 3점이 들어간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예. 좀 좋아하고 있었고 네, 네, 네. 이 장면도 그렇고 지금 또 프리드로 장면까지 말씀해 주셔서 네. 이날 제가 좀 이렇게 웬만하면 진짜 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이날 경기는 조금 콜 얘기가 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예, 좀 세 가지 장면이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정확히 크게 봤을 때만 자잘한 부분 빼고 네. 경기 결과가 심판의 오심으로 인해서 바뀔 뻔한 장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3쿼터 2분 남기고 허예은 선수가 구슬 선수에게 파울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경원 선수의 자유투를 선언했어요. 네. 그래서 이경원 선수가 자유투 2구를 쏘고 다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 장면에서 허예은 선수가 파울을 했잖아요. 구슬 선수한테 네. 불렸잖아요. 네. 부심한테 가가지고 구슬 언니가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허예은 선수가 계속 얘기를 해요. 네. 부심 2명 앞에서 네. 그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얘기를 안 들어요. 네. 예. 그러다 자유투 2개 쏘고 KB 쪽 벤치에서 인플레이 상황에서 KB 쪽 벤치에서 너무 항의를 하니까 네. 그때 주심이 경기를 멈춥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려보고 취소를 해요. 네. 골을. 예. 골을 취소. 이게 피바 룰에 따르면은 여기서 다시 그럼 구슬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이미 쏘고 나면은 그냥 취소가 됩니다. 무효가 네. 돼가지고. 예. 그래서 신한은행이 2점으로 손해를 봤죠. 네. 예. 이게 잘하면은 이제 마지막 2차 전장까지 간 접전이었는데 신한 쪽이 손해를 뻔했던 장면이고, 두 번째는 4쿼터 29초 남기고 마지막 장면에서 김소니아 선수가 동점 상황에서 이제 슛을 쏘는데 그 리움을 맞고 튕겼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인플레이가 되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 김진영 선수가 리바운드를 합니다. 네. 근데 24초가 다 지났는데 네. 거기서 그 림을 막 본 거를 림을 너무 되게 명백히 맞고 튀었는데 그걸 못 보고 네. 불어요. 거기서 또 24초.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김진영 선수가 잡고 이제 약간 관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잡고 나가요. 나가요. 네. 나가면은 KB 볼이 맞잖아요. 네. 근데 이미 거기서 불어가지고 네. 신한은행 볼이 됩니다. 그걸 다시 이제 챌린지를 하느라. 네. 근데 여기서 챌린지 그 판독을 하느라 두 가지 효과가 있죠. KB 볼이 해야 될 게 신한 볼로 됐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인플레이, 만약에 신한 볼이 100번 양보해서 그냥 신한 볼이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인플레이 돼야 되는 게 판독 때문에 멈춰서 신한이 시간을 벌었죠. 패턴을 네. 씁니다. 맞아요. 예, KB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신한 공격이 되고 네. 신한이 오히려 패턴을 쓰게 돼요. 네. 예, 여기서 또 바뀔 뻔했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적해주신 1차 연장 마지막에 심성현 선수의 엔드원. 맞아요. 예, 여기서 만약에 1점이 넣었다면 또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었을 텐데 판정 논란이 좀 많았었죠. 이게 글쎄요. 뭐 그런 날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좀 뭐랄까 지금 원생 기자가 얘기했던 거는 정말 우리가 마지노선을 살짝 넘긴 네. 그런 이제 판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판정이나 심판 판정은 여자 농구는 남자 농구가 좀 많긴 했었는데 여자 농구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았다. 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지난 경기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반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저는 더 아쉬운 게 막 왜 이렇게 못 보냐 막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이런 정말 올 시즌 들어서 가장 마지노선을 이제 선을 넘는 경기가 가장 WKBL의 베테랑 심판이 속한 그 네. 지금 조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좀 뭔가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게 현실이구나. 예.
그래서 조금 더 이 심판부분들이랑 다 같이 또 브레이크 기간 동안 좀 운운이나 이런 걸 잘 통해가지고 네. 후반기에는 또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이준호님께서 강유림 선수 올 시즌 활약을 봤을 때 국가대표 명단에 뽑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거 뭐 정상윤 감독이 결정을 하시겠죠. 예. 근데 정상윤 감독이 사실 대표팀 뽑을 때 네. 기준점이 음. 제가 볼 때는 좀 네. 납득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근데 뭐 거기 본인이나 아니면 뭐 경기력 향상위원회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할 때는 거기에서는 또 기준점이 또 확실하게 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강윤 선수 뽑히겠죠? 예, 그렇겠죠. 근데 뭐 예. 저는 100%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이제 재밌는 썰을 풀어드리자면은 네. 강유림 선수가 지난 시즌 이제 한창 그 경향이 논란 막 있을 때 그때 강유림 선수가 이름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때는 뽑으면 논란이 되는 네. 성적이었고 네. 올해는 이제 정말 많이 커가지고 이제 약간 안 뽑히면 논란이 될 만한 선수가 돼서 예, 좀 뭐 그런 뒷이야기도 있다. 예. 그만큼 강유리 선수가 1년 만에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 예. 대표팀 명단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맞습니다. 지켜볼게요. 예. 네. 자, 썩꺼지라님께서 예. 하나원큐 박소희 선수 3점 열의 0, 2점슛 9의 3, 슛 너무 안 좋습니다. 의견 수정해 주세요 하셨는데 네. 이 선수 슈팅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선수예요. 네. 예, 그리고 뭐 위성훈 감독도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박해진하고 좀 비슷한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예.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그 적응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야투율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긴 한데 네. 뭐 슈팅 메커니즘이 뭐 나쁘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날 경기가 이제 하나원큐가 주중 첫 번째 경기를 해가지고 네. 저희가 박소희 선수를 막 칭찬을 했는데 네. 샷 크리에이터다. 네. 예, 이 얘기 했는데 3점을 10개를 던져서 빵개를 넣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소희야 어떡하니 이제 속으로 좀 박소희 선수랑 친분은 없지만 이러고 저도 보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 경기에 27점을 넣더라고요. 혼자. 네, 그래서 맞아요. 예, 또 이제 1위 1비 하는 네. 농구나 모든 스포츠가 다 1위 1비 하는 맛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약간 이제 저는 그런 맛으로 안 봐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판타지 하실 때 1위 1비 했잖아요. 아 맨날. 그때는 1위 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박서희 선수 보면서 저도 모처럼 이제 팬의 마음으로 1위 1비 하게 봤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박서희 선수 화이팅입니다. 네, 네, 네. 이제 뭐 영원님께서 저도 하나 응원하면서 비록 승수는 적을지라도 지난 시즌들과 다른 걸 확실히 느낍니다. 자신감 잃지 말고 힘내서 남은 라운드 그리고 다음 시즌들까지 길게 보고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팬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5승 1패, 뭐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팀이 이제 한 경기 있었어요. 네. KB와의 경기에서 79대 66. 일단 이날 뭐 박지 선수 한 1분 정도밖에 뛰지는 않았고요. 네. 뭐 무난하게 승리 갖다 거뒀는데 근데 우리은행은 굉장히 비보가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박혜진 선수랑 김은선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결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혜진 선수는 뭐 그 고질적인 이제 발 부상인데 네. 좀 쉬면 이제 나올 것 같긴 하고요. 네. 족저근막염이죠. 네. 김은선 선수가 지금 문제죠. 예. KB전에서 김은선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지금 다친 부위가 좋지가 않아서 십자인대 파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시즌 아웃이 됐고 한 재활 기간에 한 1년 정도 지금 걸리지 않을까. 네. 즉 이제 올 시즌은 못 뛴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예. 김은선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박신약컵 때부터 네. 정말 혜성처럼 등장을 했거든요. 우리은행이 이제 김진희 선수가 지금 나가면서 네. 이 가동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그리고 벤치의 어떤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까 했을 때 김은선 선수가 박신약컵 때부터 나타나서 굉장히 좋은 자질의 선수가 나타났다. 네. 뭐 추천여고 시절부터 이제 에이스 역할을 했었고 공격적인 어떤 재능은 분명히 있었던 선수인데 이게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다. 이걸 이제 입증했던 그런 김은선 선수였고요. 네. 올 시즌 16경기에서 15분 18초 뛰면서 4.2득점, 1.1리바운드, 3점 성공률 34.8% 기록했거든요. 즉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뛰면서 언니들의 그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네. 그리고 자신도 코트에서는 쏠쏠한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선수였는데 예. 우리은행이 지금 이제 나윤정, 김은선 이 두 선수가 사실 식스맨의 핵심 아닙니까? 여기 네. 구하라 뭐 등등이 있는데
지금 김은 선수가 뭐 시즌 아웃 되면서 지금 코칭 스태프가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3점슛 성공률이 35%잖아요. 네. 34.8%.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년차 선수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네. 슈팅이 좋다. 이 선수 공격력이 좋다.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프로 오면서 다 듣는 말이죠. 나윤정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코트에서 발휘를 하느냐 예, 마느냐. 그게 엄청나게 정말 그게 큰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원상현 기자가 예. 슈팅이 좋다고 했던 박소희 선수도 예, 그렇죠. 3점 슛 열에 예. 빵개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신인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재능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나윤정 선수가 있잖아요. 우리은행에 네. 같은 바로 언니가 나윤정 선수는 지금도 이성훈 감독님이 팀 내에서 슈팅은 2번째라 그래요. 맞아요. 박해진 다음이다. 예. 그런데 그게 나윤정 선수도 연습 경기 때 보면은 그리고 그냥 연습할 때 보면은 진짜 커리를 직관하면 이런 느낌일까? 연습 다 들어갑니다. 진짜. 예. 100개 던지면 거의 100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던질 예. 때 보면 들어갔어. 예. 이런 식으로 쏴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1군 본 무대에서 정말 30% 35% 이거를 자신의 에버리지를 이걸 보여주느냐 못, 그게 엄청 큰 능력이 김은선 선수는 그게 되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공을 그렇게 갖고 있는 시간도 길지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정말 약간 이제 우리은행이 항상 이제 몇 년 동안 근 10년 동안 계속 윈나우를 하다 보니까 신인을 키우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모처럼 나온 이제 새싹이었는데 아쉬울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김은선 선수가 가장 많이 좀 안타까워할 텐데 예. 제가 잘 하시고 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봤으면 네. 합니다. 근데 요새는 또 이제 의료가 워낙 많이 발달해서 그렇죠. 는 네. 재활 본인이 착실하게 하고 오면은 네. 예 이제 더 갔다 와서 오히려 이제 또 밖에서 농구를 보면서 좀 침착하게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8승 9패로 4등이고요. 3경기나 했네요. KB를 상대로 졌고 삼성생명을 상대로 졌는데 다시 KB를 만나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KB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란이 됐던 판정 네. 논란이 됐던 그 2차 연전까지 갔던 KB전이 사실은 KB와 신한은행의 어떤 4강 싸움의 분수령 중에 하나였다. 아, 그렇죠. 올 시즌 최대 분수령 중에 하나였는데 신한은행이 결국 승리를 거뒀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KB가 이겼다면 승차가 2승까지 줄어들고 그렇죠. 근데 신한은행이 이겨서 다시 4게임 차로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흐름상도 문제가 뭐였으면 신한은행이 지금 연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KB는 박지수가 돌아오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네. 그러면서 4위 내나 네. 이제 이런 이제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서 지금 신한은행이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정말 이경은 선수가 대단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사실 이경은 선수 칭찬을 했는데 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네네. 예, 근데 사라지지도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더 떠야 돼요. 진짜로. 네. 예. 이경은 선수가 근데 이경은 선수 이날 퍼포먼스를 떠나서 경기는 정말 재밌었죠. 예, 네. 뭐 심판 골 떠나서 그 보신 분들이나 직관하신 분들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예. 근데 이날 경기 저희는 조금 이제 팬을 떠나서 조금 이제 냉정하게 어디가 안 좋고 네. 이제 그거를 따지자고 하면은 네. 이경은 선수가 들었다 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기록을 보면 43분을 뛰면서 20점, 4리바운드, 9어시스트, 턴오버는 하나 미친 활약을 했죠. 엄청 잘했죠. 예. 네. 근데 베테랑 저는 이제 이경은 선수의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베테랑 이경은 선수의 아쉬웠던 장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4쿼터 종료 40초 전에 62대 6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네. 신한이.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럴 경우에는 템포를 조절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리딩을 해야 되는데 이경은 선수가 공을 잡고 코트를 넘어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김소니아 선수가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였나 봐요. 예. 거기서 이경원 선수 평소에 이경원 선수라면 여기서 그냥 김소니아 선수에게 천천히 하라고 하고 이렇게 리딩을 할 텐데 김소니아 선수에게 패스를 넣습니다. 김소니아 선수가 거기서 공을 받으니까 너무 맛있어 보였나 봐요. 또 돌파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턴오버가 나죠. 예. 턴오버로 득점도 무산되고 상대에게 공격권을 허용하면서 결국 박지수 선수에게 실점하고 동점으로 연장을 허용합니다. 네. 이게 약간 이경원 선수 답지 않은 실수였고, 근데 이건 그렇게 실수라기 그 본인의 턴오버도 아니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못했다. 네. 이거죠. 예. 근데 두 번째는
명백한 이경원 선수의 실수가 나옵니다. 예. 1차 연장 종료 10초 전에 68대 65 3점 차 그렇죠. 리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코너에서 심성현 선수를 맡고 있었어요. 이경원 선수는. 근데 옆에 45도 쪽에서 강희수 선수가 돌파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희수 선수가 돌파를 한다? 3점이 아니고 돌파면은 3점 차 리드기 때문에 2점은 줘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경은 선수는 그냥 심성현 선수만 맡고 있으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경은 선수가 또 뭐에 홀렸는지 강희슬 선수에게 도움 수비를 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강희슬 선수가 돌파를 하다가 경원원이 나오네? 심성형? 상영원이 올푼이네? 하고 냅다 줘요. 심성현 선수가 여기서 기가 막히게 3점을 그렇죠. 성공을 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 명백한 이경원 선수의 실수였죠. 스위스죠. 네. 그래서 야 이경원 선수 뭐 어떡하냐 이랬는데 그 1차 연장까지 39분을 뛰면서 10득점 넘으면 3점 빵개였거든요. 네네. 약간 그 부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자기의 실수가 화가 났나 봐요. 이경원 선수가 2차 연장을 가더니 2차 연장 5분 동안에만 3점 2개 포함 10점을 넣었는데 야 그리고 그 첫 번째 3점이 그때 또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앞에 또 심상영 선수가 3점만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두 발자국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딥스리로 넣습니다.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김소리아가 빼줬어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정말 스토리가 정말 많은 볼거리가 정말 많은 경기였다. 그리고 네. 두 번째 3점은 또 림을 튕긴 뒤에 예. 쑥 들어가고. 맞아요. 제가 이 경기를 그 안덕수 해설위원이랑 같이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네. 야 저게 산타 선물이다. 야 굴뚝으로 넣어줬다. 그렇죠. 예, 이런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예.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네. 근데 확실히 베테랑이고 그 담대한 면이 분명히 있고 물론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실수들이 있는 거고 네. 그걸 이제 줄여 나가는 게 뭐 선수들의 숙명이긴 하지만 야 2차 연장에서 보여줬던 이기영 선수 그러니까 그 자잘한 실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결국 이제 해결을 해버렸잖아요. 네. 대단한 선수다. 예, 저는 솔직히 기자로서는 그런 자잘한 실수 다음에 본인이 결제하는 그 장면이 더 저희는 또 보기 좋잖아요. 예. 저희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몇몇 기자들은 좋아해요. 왜 선을 왜 그으시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 아니에요. 선수들에게 너무 가혹하잖아요. 예. 저도 물론 즐깁니다. 네. 저도 물론 즐기는데 네. 기사 쓰기 좋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이런 스토리텔링 좋습니다. 네, 네, 예, 아주 앞으로도 자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약간 뭐 극장 같은 경운 극장 느낌 났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저는 이제 뭐 TV로 봤는데 네. 너무 재밌었고 진짜 경운극장이었다. 네. 그리고 또 인상적인 장면은 김소니아 선수가 이날 27점을 기록하면서 득점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단순히 기록을 떠나서 27점을 넣고 사실 야투율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볼륨이 되게 좋았죠. 27점을 넣었는데 저는 이날 인상적이었던 게 김사뉴 선수가 4쿼터 마지막 장면에서도 라스트 샷을 예 정말 몇 초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막 구슬 선수한테 갔다가 막 이렇게 안 남았는데 김소니아 선수가 어떻게든 컷을 해서 나와가지고 본인이 공을 잡고 쏴요. 그리고 거기서 안 들어가거든요. 네. 땅을 칩니다. 열받아가지고. 네. 그리고 1차 연장 라스트 샷도 김소니아 선수가 거기서 또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공을 잡고 나아가서 3점을 또 쏩니다. 박지수의 컨테스트를 위로 예. 던져요. 또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낭만이 있었어요. 뭐또 낭만이. 그 코비가 생각이 나는. 예. 아. 안 들어가도 될 때까지 넣는다. 예. 저는 이 시도하는 장면, 저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렇죠. 내가 에이스다. 내가 해결한다. 예. 맞아요. 결국 해결한 건 이경원 선수였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경원 선수가 해결을 했지만 김소니아 선수가 이날 27점을 넘으면서 1위가 됐어요. 김소니아 선수가 19.0점. 2위가 배혜영 선수 네. 18.9점. 3등이 김단비 선수 18.2점. 4등이 이소희 선수 17.9점. 이제 거의 뭐 각축인데 득점왕 누가 탈 거라고 보시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소년 김소년 선수가. 선수가. 네. 예. 왜냐하면 배혜연 선수는 이제 나눠주는 측면들이 그쵸, 예. 있을 수 있고 지금 박지수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KB전에서는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예. 가능성이 있고요. 김단비는 사실 득점왕이 되기에는 시스템이 우리은행 시스템이 좋지는 않아요. 예. 좋지 않다는 게 뭐 진짜 좋지 않다는 게 아니고 네.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쵸. 예. 이소희가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제 기복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김소니가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저도 말씀해 주신 대로 배혜연 선수보다는 오히려 조금 저는 이소희 선수보다 김단비 선수가 만약에 박혜진 선수가 결장이
조금 더 중간중간 생긴다면 음. 예, 김단비 선수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럴 수 예. 있어요. 예. 예. 자, 그럼 KBL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승 13패로 네. 5등이고요. 네, KBL 가 신한에 지금, 네. 이겼고 그리고 우리에게 져고 또 신한에게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KB가 그 두 번째 신한은행전에서 승부를 걸었죠. 네. 걸었는데 패했습니다. 맞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예. 네. 그 KB스타즈는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운명의 4연전이다. 네. 하나, 신한, 우리, 신한으로 이어지는 전반기 마지막 4연전에서 네. 3승 1패를 거두면 플레이오프 희망이 있다라고 네. 이제 조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목표 달성에 뭐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예, 아, 2승 그렇습니다. 2패에 그치면서 실패를 했어요. 예. 박진수 선수가 37분 뛰면서 30점을 넣었고 네. 8리바운드 했는데 7턴오버. 그러니까 아직 절정의 어떤 폼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감이 정말 엄청 많아 보였고요. 네. 그래서 골 밑에서 어떤 쉬운 샷도 좀 많이 놓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점점 이제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공황 장애가 있으니까 예. 이거 30분 이렇게 뛰었는데 이제 휴증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강희슬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전반기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네. 50분 풀타임을 뛰면서 네. 12점 10리바운드 11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4쿼터 종료 5분 전에 결정적인 이제 4연속 턴오버를 했는데 예. 이게 KB답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박진수 선수 돌아오면서 어떤 손발 맞출 시간이 별로 없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적인 어떤 조직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지난 시즌까지는 KB의 어떤 조직력이 뭐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쁜 편도 아니었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4연속 턴오버가 나온 장면이 KB에게는 뭐 콜이나 이런 걸 떠나서 경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분수령이라고 보는데 이 장면이 네. 네 턴오버가 박지수 강희슬이었. 음. 원투펀치한테 나오는 게 좀 안 좋았고 그게 좀 뼈아팠을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벤치는 지금 KB 벤치는 박지수 선수한테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모든 공격 그린라이트를 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왜냐면은 박지수 선수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WKBL 내에서는 박지수 선수가 미드레인지를 던지는 것보다 한 발 더 가서 골 밑에서 하고 다시 풋백을 노리는 공격 그렇죠. 리바운드를 노리는 게 좋다 보니까 미드레인지를 의도적으로 조금 이제 막는 예 그런 주문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 박지수 선수는 미드레인지도 던질 만큼 던지고요. 그리고 이날 경기에 보면은 박지수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근 몇 년간 드리블이 가장 많았던 경기였지 않았나. 예. 본인이 직접 드리블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턴오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박지수 선수가 돌아온 만큼 예 후반기에서는 코칭 스태프랑 조금 더 공격적인 면에서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강희슬 선수도 트리플 더블을 본인 통산 첫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긴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면은 있었어요. 예, 사실 KB 스타즈가 바라는 면은 강희슬 선수의 11어시스트가 아니고 네. 여기 11어시스트가 오히려 득점으로 왔으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4쿼터부터 1차 연장까지 한 15분 동안 득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강희슬 선수가.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강희슬 선수가 발목 부상도 달고 있었고 네. 50분을 뛰면서 좀 어려웠겠지만 박지수 선수를 조금 도와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KB가 이렇게 보면 지금 박진수 선수 들어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맨바 농구 하고 있거든요. 그쵸. 지금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네. 만약 박진수 선수가 정상적으로 이제 점점 올라간다면 네. 별 이변 없이 올라간다면 강희슬도 그렇고 박진수도 그렇고 이제 좀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는 그래야 이제 팀이 강해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좀 정리가 안 된 농구를 좀 하긴 했었어요. 예. 예, 물론 뭐 그 손발 맞춘 지 얼마 안 됐고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부상들이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번 브레이크 때는 이제 이런 부분 맞춘다면 제가 볼 때는 KB가 뭐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지금 우리은행도 뭐 박지수가 들어오면 뭐 가능할 수 있겠죠. 예. 하고 뭐 삼성생명 다 이제 이길 수도 있고 뭐 또 질 수도 있는 팀이지만 연승을 탈 수 있는 팀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4위 경쟁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잔여 경기가 13경기가 남았고 4위와 승차가 4경기인데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신한은행이 앞으로도 5할 승률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5할 승률을 네. 유지한다고 했을 때 KB는 사실상 여유가 정말 없긴 합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신한은행과 맞대결도 있지만 네. 그걸 떠나서 신한은행이 5할을 거둔다는 가정하에 뭐 KB는 4게임 차를 줄이려면은 뭐 거의 한 1, 2패, 2, 3패 정도만 하고 나머지 다 이겨야 되는데 근데 박지수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어려움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신한은행과 맞대결에서 승리를 갖다 거두면 이제 뭐 3게임 요렇게 네. 되니까 이제 거기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BNK를 한번 가볼까요? 네. 10승 6패로 3등이고요. 하나원큐 상대로 이겼습니다. 지금 한 게임 했기 때문에 이 네. 팀 같은 경우는 지금 김한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로 좀 이렇게 템포를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네. 일명전에서는 또 많이 뛰었는데 이날 하나원교전에서 또 많이 뛰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BNK가 올 시즌에 이제 안혜지나 이소희는 뭐 이제 굳은 자다. 아,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소희는 여전히 좋았고 안혜지는 네. 여전히 좋았는데 이제 진한 선수가 좀 부활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면 이번 주 하나원큐전에서 18득점 19리바운드를 하면서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을 했어요. 물론 이제 하나원큐가 사실 빅맨이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진한 선수가 뭐 리바운드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좋았고 더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원큐전에서 61.5% 이제 13개 시도에서 8개 성공한 야투율이거든요. 진한이 지금 슈팅폼이 살짝 바뀌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대표팀 갔다 온 이후로 슈팅폼이 살짝 바뀌었고 그래서 미드레인지 점퍼가 사실 사기 수준이었는데 지금 많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보면 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BNK가 진한이 외곽에서의 어떤 그 미드레인지 점퍼 게임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안혜지 이소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2D 공격을 할 때 또 네. 김한별 선수가 골 밑에서 만약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이로 게임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네. 그래서 공격 옵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원큐전에는 뭐 74대 56 승리한 거는 당연하지만 네. 진한 선수가 이렇게 부활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또 이제 저희가 이소희 칭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조금 지겨운데 네. 이소희 선수가 이날도 소희 대전이라고. 해야지요. 예, 이소희 26점, 그렇죠. 박소희 27점 네네. 난리 났었습니다. 네네. 이소희 선수가 네. 제가 또 이제 얼마 전에 예, 그 외국 칼럼을 하나 또 읽었어요. 농구 네. 칼럼을. 근데 요새는 이제 스코어러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3레벨 스코어러, 2레벨 스코어러, 네. 3레벨 스코어러, 네. 4레벨 스코어러. 네. 이게 어떤 뜻이냐? 2레벨 스코어는 두 가지 구역에서만 득점할 수 있는 네. 골 및 네. 미드레인지. 네. 예. 그 3점이 안 되는 예를 들어 진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레벨 스코어러죠. 네. 예. 3레벨 스코어러는 3점까지 되는. 네. 예. 그리고 여기다가 보통 대부분의 선수들이 3레벨 스코어러입니다. 예. 여기에 4레벨 스코어러는 골 및 미드레인지 3점에 플로터까지 되는. 네. 예. 그 미드레인지와 골 밑에 미묘한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도 플로터로 득점이 되는. 네. 근데 그러면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3레벨 지금 득점왕 하고 있는 뭐 그런 선수들이 뭐 배혜윤 선수나 아까 말한 진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레벨 스코어죠. 근데 이제 4레벨 스코어는 WKBL에 누가 있을까? 예. 이소희, 김소냐 정도의 그리고 키아나 선수 정도 이 정도 있지 않나. 예. 그래서 맞아요. 네. 이소희 선수를 보면서 아 정말 공격적으로는 정말 좋은 선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이소희 선수를 또 만나서 인터뷰를 잠깐 해봤는데 네. 이농구 얘기로 이 선수는 올 시즌 목표가 가장 받고 싶은 상 하면 베스트 5 이런 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스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격의 욕심이 보다 수비의 욕심이 오히려 더 있는. 난 반대인데. 예.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좀 겸손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겸손할 필요는 없어요. 예. 예. 이거는 예. 아니 스틸상을 노리고 있다고요? 네. 그럼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됐나요? 네. 예. 득점왕을 노려야지. 그렇죠. 득점왕을 노려야죠. 예. 득점왕을 무조건 노려야죠. 그럼 공격 안 할 거야? 수비만 할 예. 거야? 왜 갑자기 혼내십니까? 예. 예? 예, 갑자기 혼내세요. 예. 혼내는 거 아니고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소위 웁니다. 예. 울지 않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냥 예. 당차요. 예. 예. 근데 제가 봤는데 소희는 잘 안 보더라고요. 저희 이소희 저희 거 잘 안 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기 거 썸네일 나오면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막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이소희 선수 썸네일 안 내보내고 막말하겠습니다. 저희. 예. 예.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는 안 돼요. 예. 스틸왕 수비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쵸. 현실적으로 지금 득점 4위 아닙니까? 네. 득점왕 욕심을 내야지. 네. 1점 몇 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이소희는 득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별 언니가 저기 스크린 서주고 있고 안혜지 언니가 저기 뭐 가다가 어시스트 빼주고 네. 자기 성점 넣고 하는데 그럼 그거 안 하고 스틸 한다고?
에헤이. 난 이것도 아니- 예 난 새겨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소희 선수 이것도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새겨 듣지 마시고요. 예. 뭘 새겨 들어요. 예. 그냥 그렇다고요. 예. 네. 어쨌든 뭐 네. 그거랑 또 이제 BNK가 지난 경기 좋았던 거 김민아 선수. 아, 예, 김민아. 저희가 그토록 울부짖었던 네. BNK 6맨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네, 네. 했는데 김민아 선수가 많이 뛰고 있죠. 네. 김민아 선수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라고 이제 BNK 쪽에 물어보니까 네. 김민아 선수가 고관절이 그렇게 좋다 그래요. 네. 예.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고관절이 그 고관절 파워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아마추어 시절에서 이제 프로에 오자마자 이제 몸이나 인바디나 이런 거 다 하고 측정을 하고 몸을 이제 보는데 트렌드를 보는데 웬만한 거의 프로 선수만큼 올 때부터 이미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몸이. 네. 예. 그래서 이 선수의 장점은 그런 피지컬을 활용한 수비가 너무 좋아서 생각보다 공격도 좋은데 수비가 너무 좋아서 그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사실 안혜지 선수, 이소희 선수 출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선으로 쓰지 않을까 했는데 이 선수가 쓰임새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쓰리가드를 돌리고 있어요. 안혜지, 이소희, 김민아. 돌릴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좋은 선수가 정말 때마침 좋은 시기에 나타났다. 오케이.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9승 5패로 2등이고요. 하나원크 상대로 이겼고 신한은행 상대로 이겼습니다. 팀은 너무 잘 나갑니다. 맞습니다. 뭐 여전히 평안해요. 그 강윤희 선수가 지난주에 좀 부진했는데 네. 뭐 이번 주는 여전히 또 다시 페이스를 갖다 끌어올리고 있고 배우는 괜찮고요. 또 김단비 선수 들어오면서 이 팀이 이제는 안정적인 2위권으로 가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맞습니다. BNK와의 어떤 맞대결, 네. 그리고 우리은행전 뭐 이런 그 결과가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지금 이 전력을 놓고 보면 이제 2위 나는 2위야. 난 2위야 하는 게 딱 좀 보여요. 이 맞습니다. 팀은. 예.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BNK가 그래도 2등에서 음.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했는데 네. 삼성생명이 키아나 선수가 등락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배윤 선수 코어가 워낙 강력하고 맞아요. 강유림 선수도 뭔가 이제 거품 조금 빠질 때 됐어라고 하면 내가 무슨 거품이야라면서 한두 경기 부진하다 다시 바로 올라옵니다. 무섭게 올라와요. 예. 삼성생명과 BNK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건 것 같아요. 김한별 선수가 빠졌을 때 BNK는 등락폭이 분명히 있고 예. 이건 이제 막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대체 불가능한 카드. 그 김한별 선수가 뭐 기량이 좀 더 낫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식스맨들이 얇으니까 거기에서 김한별 선수 빠졌을 때 어떤 대체 카드가 많지 않다는 거고 삼성생명 반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벤치의 어떤 강력함 이런 부분들이 그 삼성생명 뭐 키아나가 좀 부진해도 예를 들어서 김단비가 잘해주고 네. 있고 신이슬이 잘하고 네. 뭐 이주연 선수까지 이해란 잘했죠. 있고 예. 이래버리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이제 전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이 그 신예 선수들의 어떤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것도 자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원큐도 78대 62 16점 차로 승리를 갖다 거뒀고 신한은행도 24점 차로 완전 대파를 해버렸어요. 예. 근데 이 와중에 사실 키아나 선수가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키아나 선수의 지금 공백은 뭐 강유림, 이주연, 신이슬 잘 메워주고 있고 네. 신한은행 점 이렇게 보시면 이주연, 신이슬 잘했죠. 너무 잘했습니다. 네, 하나원큐전은 뭐 강유림 22득점 했고요. 이주연 선수 있고 여기 이제 김단비와 이해란까지 지금 가세를 하면서 키아나 선수였던 공백이 뭐 크게 느껴지지 않은 네. 그런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생명이 올 시즌 꿈꿔왔던 이프 막 여러 가지 이제 희망상들이 있잖아요. 네. 않습니까? 네. 잘 그렇게 다 터지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키아나 선수가 지금 뭐 3라운드 중반이 전반기가 끝났는데 3점 슛 성공률이 30% 이하일 거다.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예, WNBA 선수가. 예. 그리고 이해란 선수가 지금 지난 시즌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국가대표까지 갔을 뻔했던 이해란 선수가 올 시즌 이렇게 예, 조금 성장통을 겪을 줄이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단단히 2등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뭐 팀적으로는 다른 부분에서 더 잘 되고 생각하지 않던 부분에서 터지고 있는 강유린 선수 같은 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올라올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구적 자질은 조수아도 굉장히 좋고 키아나 말할 것도 없고 이해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세 선수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연차가 짧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연차가 한 3년 차, 4년 차, 5년 차 이렇게 되는 선수들이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네. 이소희, 그다음에 신이슬, 네. 박지영. 뭐 강유림도 있고 뭐 강주대 나왔지만 강유림도 있고 박지연. 네.
그러니까 이 연차가 진짜 과학인가. 예. 이 정도 돼야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제 터질 만한 어떤 발화점이 네. 만들어지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삼성생명 잘 나가고 있고 키아는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 15패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6등이고요. 삼성생명한테 졌고 BNK한테 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나원큐는 계속 패하고 있어요. 네. 패하고 있는데 그 댓글에 주셨던 분 말처럼 네. 경기력 자체는 조금씩 지금 또 달라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네. 진짜 하나원큐를 위한 말이 아니고요. 네. 저는 요새 하나원큐 경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예, 전반까지. 왜냐하면 예. 이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 외로 잘한다라는 네.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새 얼굴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분들이 네. 이분들도 아니죠. 이 선수들이 네. 예상 밖으로 굉장히 신선하게 잘한다. 맞아요. 예. 그거죠. 예. 예. 그거랑 저는 김도환 감독님 농구 재밌더라고요. 약간 제 스타일입니다. 예. 철저하게 골밑 비워두고 네. 백도어 하고 선수들 저는 뭐 막 자신감 있게 1대1도 또 시키고. 근데 사실 연습 경기 BC 연습 경기 할 때는 김도환 감독님은 본인은 아이솔레이션이나 이런 거 대놓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고 했는데 네. 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이 맞춰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원큐가 그 옛날에 NBA에 이제 지금 NBA가 너무 빠른 농구가 됐지만 네. 이제 한창 이제 빠른 농구 유행할 때 피닉스가 네. 그 6초 만에 공격을 성공하고 와라. 그 스티브 내시하고 스타덤아에 있을 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시절에 예. 6초 만에 공격을 마무리 짓고 와라. 네. 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죠. 네. 프런트에서. 그러면서 이제 감독이랑 그 덴토니 시절에 막 그런 농구를 했었는데 지금 하나원큐가 6초 만에 놓고 옵니다. 속공이 신지영, 김혜나, 양인영 빅3 하나원큐의 빅3가 동반 부상이 12월 15일부터 시작됐거든요. 이때부터 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없으니까 김지영, 고서연, 박소희 이렇게 해가지고 스몰 라인업 진짜 김하나까지 해가지고 스몰 라인업 가자 밀어버리자 했는데 이 기간 동안 4경기를 치렀거든요. 속공 성공이 경기당 4개입니다. 네. 같은 기간 하원큐를 제외하고 나머지 5팀 2.4개 거의 2배예요 속공이. 예, 속공 성공만 4개고 실패한 것까지 얼리온 패스까지 하면은 진짜 빠릅니다 이 팀. 예. 그래서 2위 삼성생명, 3위 BNK랑 붙었었는데 다 졌다고는 했지만 재밌게 붙었어요. 전반까지 앞치락 뒤치락하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원큐 경기가 제일 재밌다고. 근데 언제까지? 전반까지. 예. 후반 들어가면은 확실히 아무래도 좀 가용 인원도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쉬운 모습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 파울 트러블도 좀 있고 턴오버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고서연, 박소희 이 선수들은 꾸준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두 선수가 굉장히 좀 뭐랄까 설레게 해요. 예. 경기를 보는데 저 선수들이 어떤 장면을 갖다 연출을 할까? 그 굉장히 예상 밖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줘요. 진짜 예. 이 두 선수가. 최근 3경기 15점, 12점, 13점. 예, 너무 좋고. 예. 뭐 박소희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36분 뛰면서 27점. 예, 2년차 선수가 27점 8리바운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면서 예. 감독님이 타임 때 야, 가가지고 너 겁내면 농구 안 늘어. 가서 1대1 하고 와. 파울이라도 얻고 와. 너 안 그러면 농구 안 시켜. 이러면서 아주 혹독하게 조련을 하는데 가가지고 박소희 선수가 또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가서 파울 얻고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승패를 떠나서 예. 그래도 저는 진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몇 년간 하나원큐의 뭐 연패 기간과 다르게 조금 더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예. 건강하게 좀 리빌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속공농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기량도 늘고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져요. 네. 셋오펜스에서는 이 팀이 지금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예. 언니들 어떻게 이깁니까? 네, 당연히 얼리 오펜스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활동량 그리고 스피드 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압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고.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좀 헷갈렸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프리랜스로 잘하는 거는 좋아. 근데 팀이 이길 때 뭐 예를 들어서 픽을 받고 어떻게 간다던가 또는 2대2 공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팀이 이제
승리를 챙겨야 될 때 그 세트 오펜스에서 이런 움직임을 간 이 선수들이 그러면 또 적응을 또 해야 될 때 그걸 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다음 문제 그러니까 여자농구 다음 문제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선수들의 코트였던 적응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떤 득점 스킬 이걸 높여놓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 헷갈리긴 했는데 아 이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연차의 과학도 있다 보니 어. 네, 이 선수가 나중에 4년차 5년차 예. 됐을 때 이 선수들이 예, 또 그때도 기대가 되는 아 저는 연차에 가기 정말 싫거든요. 예. 이게 너무 기계적인 것 같고 그냥 그쵸, 예. 한 1년차 2년차 때 그냥 예. 확 해버렸으면 예. 좋겠는데 또 그게 또 안 되니까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그러면서 뭐 김지영 선수도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 MIP 네. 라운드 MIP에 그 됐죠. 그래서 3라운드에 7.8점, 3.6 리바운드, 6.8 어시스트, 스틸도 1.8개나 되고 3점 슛이 31%다. 아유 그래서 잘 넣었네요. 이 선수는 3점 슛 31%만 되면 음. 이것만 유지만 하면은 음. 돌파 패스 정말 위력적인 선수다라는 거를 이번 라운드에도 증명을 했으니까 우리 김지영 선수는 네. 슛만 조금만 터지면 됩니다. 딱 이 정도만 유지해도 예 네. 주전급 선수 되니까 네, 예, 그럼요. 딱 이 정도만 네 음. 본인이 라운드 마지막까지 경기 시즌 마지막까지 잘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김지영 네. 선수.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뭐 다음 주도 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